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이유, 그냥 노화 아닙니다. 고요한 새벽, 갑자기 눈 뜨는 노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벽 3시, 4시쯤 되면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의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한데 잠은 완전히 달아나 버리고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아봐도 소용없는 그 답답함. 이게 반복되면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결국 일상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새벽 각성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혈압이 불안정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혈압은 하루 종일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특히 새벽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보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때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게 치솟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침에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건강한 혈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무리 없이 견뎌내지만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은 다릅니다. 갑자기 치솟는 혈압 때문에 뇌가 자극을 받고 그 신호 때문에 잠에서 깨는 거예요.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몸속에서 경보가 울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깨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거나 약간의 두통을 느끼기도 해요. 머리가 좀 무겁네 하는 느낌과 함께 눈이 떠지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심혈관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약의 효과가 새벽까지 충분히 지속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사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둘째, 혈당이 떨어질 때도 새벽에 깨는 현상이 나타나요. 저녁 식사 후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공복 상태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간에 저장된 에너지를 조금씩 꺼내 쓰면서 아침까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내려가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이 작동해요. 이건 위험해. 빨리 깨워서 뭐라도 먹게 해야 돼.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깨우는 겁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것처럼 몸도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깨면 보통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악몽을 꾸다가 깨기도 하죠. 저혈당 상태에서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 거랍니다. 만약 새벽에 자주 깨고 깰 때마다 배가 고프거나 몸이 떨린다면 저혈당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량이 너무 적거나 약의 용량이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기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거나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답니다. 셋째,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새벽에 이유 없이 깨는 패턴은 노인성 우울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거든요. 내가 우울할 리 없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울증은 슬픔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감정의 변화보다 수면 문제가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서 슬프다거나 우울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잠이 안 와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깨서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호일 수 있어요. 애들은 나를 귀찮아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을 깨뜨려요. 특히 멜라토닌은 잠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감정 상태에 따라 분비량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토미바퀴 하나가 어긋나면 전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게 반복된다면 단순히 불면증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마음 상태도 함께 점검해 봐야 해요. 요즘 기분이 어떤지, 예전에 즐기던 일들이 여전히 즐거운지,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니까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새벽에 깨는 이유는 더 있을 수 있어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서 숨이 막혀 깰 수도 있고, 전립선 문제로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해서 깰 수도 있죠.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 이상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기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고요한 새벽 홀로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반복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단순히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마치 연기 탐지기가 작은 연기에도 경보를 울리듯 우리 몸도 이상이 생기면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새벽 각성은 그 중 하나인 거죠. 병원에 가서 잠이 안 온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는지, 깰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혈압을 재보는 것도 좋고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필요하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의 질을 체크해 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의료진과 나누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괜히 말해서 걱정 끼치기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은 초기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새벽에 깨는 것 하나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강지킴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요즘 새벽에 자주 깬다고 하신다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말고 한번 자세히 여쭤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깰 때 기분이 어떤지, 낮에는 피곤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작은 관심이 큰 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고요한 새벽의 각성, 그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귀 기울여 듣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질 좋은 수면은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니까요.